저는 첫 번째 이슈로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자, 오늘 0시를 기해서 선거운동이 시작됐습니다. 사실 뭐 저희 기자들도 그렇고요. 언론들의 지금 관심은 오직 부산 북구에만 집중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서울, 부산, 대구 뭐 등등 여러 지역이 있지만 부산 북구와 그 다음에 평택을 그리고 전북지사 선거 이 세 군데가 이번에 가장 핫한 지금 선거 할 수 있는 기관인데 다음 주 6월 3일이면 이게 이제 그 출구조사를 하게 되거든요. 근데 출구조사 결과를 어디부터 깔 것인가를 아마 방송사에서 고민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가장 관심이 많은 북값부터 깔 것인가 아니면 서울시장부터 깔 것인가 뭐 이런 고민을 하고 있다는데 그만큼 이번 선거가 굉장히 핫한 지역이라는 거죠. 자, 오늘 북갑의 세 후보는 각자 선거운동을 시작을 했습니다. 하정우 후보는요 오전 7시에 선거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유세에 나섰는데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북구라는 이름의 정치고 이념이고 정파가 어디 있냐 쌈박질 하려거든 서울 가서 하고 보수 복구는 서울 가서 하라. 아주 한동훈 후보를 직접 겨냥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쌈박질이라는 거죠. 토론도 이분은 참 이해가 안 되는 게 토론하는 게 왜 쌈박질이죠? 토론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토론하면 논쟁하는 게 왜 쌈박질이죠? 근데 이분이 지금 글쎄요 뭐 공부도 잘하고 이제 40대인데 미국에 가면요 어려서부터 토론하는 거를 굉장히 잘 많이 가르칩니다. 서로 디베이트하는 거를. 그리고 이제 토론이라는 거는 쌈박질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정치가 있는 이유가 주먹질 하지 말라고 정치가 있는 겁니다. 총으로 뭐 서로 뭐 야 나와 결투해 빵빵 이거 하지 말라고 정치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 토론을 안 하겠다고 그러고 그런 걸 쌈박질하고 그러면 참 이해가 되지 않고 그 다음에 북구 이야기 하는데 북구의 문제는 북구청장 하셔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북구의 살림을 담당하는 분은 북구청장이 있어요. 구청장이 있습니다. 그러면 하정우 후보가 북구를 그렇게 중요시 한다 그러면 북구청장 출마하셔야죠. 국회의원 하지 마요. 국회의원이란 거는 북구를 대표해서 국회라는 헌법기관에 가서 거기서 국가적 일을 하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초단체장인 북구청장과 그 다음에 이 헌법기관인 국회의원과는 다른 의미예요. 그래서 중앙정치 이슈도 이야기하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하정우 후보는 제가 볼 때는 북구청장이 해야 될 이야기를 자꾸 지금 국회의원 후보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박민식 후보는 오늘 이제 아침에 0시부터 직접 현수막을 내걸고 119 센터에서 이제 선거운동 시작했는데 선거할 때만 나타나는 정치인이 아니라 주민 곁을 가장 가까이 지키는 북구의 119가 되겠다. 예. 근데 본인은 선거할 때만 나타나지 않았나요? 왜? 지금 지역 떠났잖아요. 지역 떠나서 여기에 지금 선거한다고 그러니까 나타난 거 아닌가요? 자기 이야기하고 있나? 주민 곁을 그동안 10몇 년 동안 떠나 있었지 않습니까? 북구 주민들을. 그래서 본인 이 분당 사람 20년 분당 사람이다. 거기 해왔던 거 아니에요? 떠났다가 이제 아예 북구 이제 다시는 안 갑니다. 했다가 갑자기 여기 전재수 의원이 본인 부산시에 나간다고 그러니까 다시 와서 아유 제가 북구에 뭐 주민들의 삶을 챙기겠습니다. 아니 그동안 왜 안 챙겼는데요? 10년 동안. 10년 동안 왜 싸늘하게 떠나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와서 다시 북구 살린다? 자기 이야기 아닌가요? 좀 앞뒤가 맞지 않는 이야기라는 생각이 들고 오늘 한동훈 후보는 0시부터 덕천역에서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이 지하철 2호선 덕천역에서 퇴근하는 분들을 만나는 것을 시작을 해서 공식 선거운동을 시작을 했습니다. 북구 시민을 섬기고 북구를 진짜 발전하게 보수를 재건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 그리고 오늘 7시 반부터 만덕동 사거리에서 첫 공식 유세를 시작을 했습니다. 이 선거운동 중요한 게요. 0시부터 시작하는 게 중요한 게 그 얼마나 본인이 절박한 그래서 보통 후보들은 0시 딱 되면 그때 선거운동을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잠깐 자고 나와서 아침에 공식 운동을 시작을 하는데 한동훈 후보가 이제 그런 걸 한 것 같습니다. 마지막 퇴근하는 분들을 상대로 해서 시작을 한 것 같습니다. 자,
이 북갑이 지금 여러 가지 여론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5월 초부터 한동훈 후보가 여기 처음 내려갔을 때부터 여러 가지 여론조사가 나왔는데 처음에는 3등하는 여론조사도 있었어요. 그러다 꾸준하게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리지만 여론조사라는 건요 정확치는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론조사를 보면서 보는 이유는 추이를 보는 거거든요. 추세. 자, 과연 어떤 사람이 지지율이 상승하느냐, 정체되어 있느냐, 하락하느냐, 그 트렌드를 보기 위해서 여론조사를 하는 겁니다. 이제 각 언론사들이 오늘 여론조사를 많이 했고요. 그 다음에 28일부터는 깜깜이 구간이라고 그래서 여론조사를 못합니다. 공표를 못합니다. 공표를. 그러니까 그 전에 했던 거는 공표할 수 있어요. 근데 그때부터 여론조사 한 거는 공표를 못합니다. 자, 그러니 이제 그때 아마 여론조사 마지막 여론조사 있을 것이고요. 이번에 이제 시작되면서 여론조사 있을 것인데, 근데 이번에 채널A가 한 여론조사가 있습니다. 채널A가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를 해서 전화 면접 조사를 실시를 했어요. 5월 17일이나 19일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하정우 후보가 32.9%, 박민식 후보가 20.5%, 한동훈 후보가 34.6%입니다. 3자 대결에서 오차 범위 구간이긴 하지만 수치적으로 보면 한동훈 후보가 1등인 여론조사가 나왔습니다. 처음입니다. 그동안은 하정우 후보가 늘 1등을 기록했는데 처음으로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저기는 여기서 보는 게 물론 한동훈 후보의 1등도 중요하지만 하정우 후보가 지금 지지율이 계속 갇혀 있다가 조금 지금 내려가는 추세에 있다는 거죠. 오늘 나온 중앙일보 여론조사만 봐도 그렇습니다. 오늘 나온 중앙일보 여론조사를 보면 하정우 후보가 35, 박민식 20, 한동훈 31입니다. 자, 이 조사를 보시면 여기서요. 하정우 후보가 전혀 올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춤하고 있다는 거죠. 자, 양자 대결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양자 대결에서는 채널A 조사에 따르면 양자 대결에서는 하정우 대 박민식, 여기에 보면 박민식 후보가 꽤 차이가 납니다. 42 대 32, 거의 10%포인트 격차가 나죠. 반면에 하정우 대 한동훈으로 했을 때는 37 대 44, 즉 한동훈이 44로 올라갑니다. 즉 양자 대결에서는 이제 한동훈의 우세가 굉장히 점쳐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오늘 중앙일보 여론조사를 보면요, 거기에 보면 결국 이 양자 대결일 때 한동훈과 하정우는 붙어버렸습니다. 동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몇 번 말씀드리지만 이 여론조사는요, 통신 3사에서 안심번호를 받아서 하는 조사입니다. 통신 3사의 조사는요, 지금 우리나라에 통신 3사 말고 알뜰폰이 있어요. 한 1000만 명 된다고 그러죠. 근데 여기는 포함이 안 됩니다. 알뜰폰은 회사가 많기 때문에 거기서는 번호를 못 받아요. 근데 주로 알뜰폰을 많이 쓰시는 분들은 60대 이상, 20, 30대가 많이 씁니다. 그럼 이분들은 여론조사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에요. 자, 그런 걸 따져보면 여러 가지 추세적으로 봤을 때 한동훈 후보가 정말 이 지역에서 정말 절박하게 운동을 하고 있죠. 왜? 이 무소속으로 나와서 지금 이 선전을 하고 있는 이유는 그만큼 자신의 정책 목표가 절박하다는 의미일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정말 새벽부터 저녁 밤늦게까지 매일매일 돌아다니고 있고, 그리고 이 쇼츠, 여러분들이 이 쇼츠라는 게 한동훈 후보가 뭐 사람들 만나고 하는 그 쇼츠가요, 지금 하루 조회수만 공식적으로 한 600만 회 정도 돼요. 600만 회. 자, 이런 쇼츠가요, 하루에 막 만들어내는데 600만 회가 넘습니다. 근데 이거는 한동훈 후보 공식적으로 만드는 것만 그렇고 다른 어떤 유튜버나 일반인들이 만든 거 따지면 어마어마한 지금 조회수가 하루에 생산되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결정적으로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즉 요즘 많은 유권자분들께서 이런 어떤 그 선거를 저걸 할 때 다 못 보잖아요. 그러니까 이 짧은 영상, 1분짜리 짧은 영상하고 릴스라는 걸 통해서 많이 접해요. 특히 학생들이 어마어마하게 접합니다. 그래서 지금 한동훈 후보 같은 경우 지역에 내려가면 초, 중, 고등학교 학생들이
엄청나게 또 사진을 찍고 그걸 영상을 지금 나오잖아요. 심지어 자기 할머니 드린다고 할머니들이 영상편지 찍어달라고 그랬어요. 그것도 찍고 어린애들 같은 경우에 와서 아저씨 무소속이면 쪽팔리지 않아요? 막 그런 이야기도 하고 이제 그런 것들이 화제가 되어 나가고 지난번에 보시면 알겠지만 그 할머니 찰밥 할머니 그 영상이 꽤 화제가 됐고 그 다음에는 희수라고 하는 이 발달장애 학생인데 그 희수 집을 방문해서 그 발달장애에 대한 어떤 이 복지 문제점들 이거를 그때 당시에 듣고 그거를 개선해 주겠다라고 하는 게 이제 꽤 화제가 됐고 그래서 희수가 손편지를 써서 한동훈 후보한테 주는 거 그것도 그 관심을 끌었습니다. 근데 하정우 후보 같은 경우는 꽤 이 분야에 그래도 AI 관련했으면 저거 할 텐데 제가 볼 때는 일단 이 스텝진들이 별로 그렇게 갖춰져 있는 것 같지 않아요. 왜냐하면 전재수 후보는 지금 본인이 다 데리고 와버렸잖아요. 부산시장 선거를 하니까. 근데 하정우 후보는 지금 정치 초년생이니까 사람이 없어요. 자기 사람이. 그러면 이거 여러분 이게 선거운동할 때 이런 거 만드는 거 간단한 거 아닙니다. 진짜 헌신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돼요. 근데 한동훈 후보는 이영풍 조직까지 다 들어와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꽤 이걸 잘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 젊은 친구들이 꽤 여기에 지금 합류를 해서 매일 찍고 편집하고 그다음에 뭐 자막 달아서 이게 해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이제 그게 이미 이쪽하고는 게임이 안 돼요. 그리고 이 박민식 후보는 사실 지금 조직이 거의 제가 알기로는 붕괴된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뛸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혼자 외롭게 다니는 이런 사진들이 나오는 건데 자 이러다 보니 중앙당에서도 뭐 크게 어떤 도움을 못 주는 것 같고 그러니까 무소속 후보의 제일 약점은 일단 조직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한동훈 후보는 이 조직이 없는 거를 완전히 지금 다 극복을 하고 있죠. 왜냐하면 자원봉사하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정당 조직보다 훨씬 더 조직이 큰 지금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 것들이 지금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3자 대결에서 뒷심을 발휘해서 올라오는 이유도 서서히 지역에서 이런 걸 많이 본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지금 지지를 많이 하는 이런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원래는 무소속은요 뒤로 갈수록 뒷심이 빠진다는 게 있어요. 통상적으로 보면. 왜? 조직이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그 다음에 조직이 있으려면 돈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한동훈 후보가 후원금 금방 저걸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조직과 자금과 이런 것들이 뒷받침해 주고 있기 때문에 한동훈 후보는 다른 무소속 후보와는 다르다. 지금 국민의힘에서 주장하는 게 뭐냐면 이제 본격 선거운동 들어가고 당의 공식 조직이 이제 붙으면 달라진다라고 하는데 그거는 다른 일반 무소속 후보를 예를 든 거예요. 근데 한동훈 후보는 그냥 일반 무소속 후보가 아니에요. 이거는 거의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이 지금 와서 뭐 사실상 알게 모르게 도와주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조직이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자원봉사 조직이 전국적으로 어마어마하게 지금 많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다른 지금 후보와는 전혀 차원이 달라요. 자,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북갑에서 되고 있다. 왜냐하면 지금 오세훈 뭐 박형준 이런 후보들이 여론조사상 여당을 넘어서는 데가 한 군데도 없습니다. 김부겸 후보도 거기에 추경호 후보가 못 넘었어요. 추경호 후보가 못 넘어서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한동훈만 넘어설까? 그 이유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탄탄한 조직력과 지원, 그 다음에 일단 명분상에서 지금 장동혁 지도부에 대한 국민적인 어떤 이 뭐라고 할까요? 불쾌감이나 이런 게 너무 심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나마 오세훈 시장이 그걸 하니까 좀 올라가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중도층들의 어떤 그 지지를 흡수해서 반면에 지금 박형준 후보가 고전을 면치 못하는 이유는 저는 그것 때문이라고 봅니다. 분명한 노선. 선거는요. 확실하게 한쪽을 편들어야 돼요. 방법이 없습니다. 양쪽 다 지지 않는다? 이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근데 박형준 후보는 지금 그걸 다 얻겠다고 지금 어정쩡한 하는 바람에 이 지지율에 뒷심이 지금 작용하고 있지 못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게 꽤 아쉬운 대목인 것 같습니다. 자,
저는 두 번째 이슈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여러분 보시면서 구독과 좋아요 알림 꼭 부탁드리고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